그 다음에 이제 뇌지컬이. 이것도 제가 피지컬 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 경험을 완전히 담아봤어요. 네. 첫 번째는 제한과 뇌 과부하고, 두 번째는 모범생과 반항하고, 세 번째는 유치원 입학이에요. 이거 분류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뭘 설명하려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네. 아마 들어보시면 한 번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네. 네. 제한과 뇌의 과부하. 제한과 뇌 과부하는 뭐냐면요. 네. 우리가 가운데 그 사각형 보이죠? 네. 우리가 집이라는 걸 간단하게 그린다고 치면 사각형을 그려서 푸시를 하고, 네. 그리고 푸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또 해요. 그리고 삼각형 지붕 모양을 만들고 우리가 푸시를 없애줘가지고 집 모양의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제한과 뇌 과부하가 들어가요. 어. 제한은 뭐냐면 이 프로세스 과정을 완전히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짧은 과정 안에 그 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를 최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고, 뇌 과부하는 뭐냐면 뇌를 터트려야 돼요, 진짜. 이 간단한 프로세스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 예시 세 개를 보면 집을 전부 다 선으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최대한 복잡하게 하는 거고, 여러 기능들. 기본 프로세스 보면 몇 가지 기능 안 썼잖아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추가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찌됐건 면은 전부 다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3D도 전부 다 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 하나를 만들고 회전을 해가지고 집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모델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과정을 제한을 두고 이렇게 모델링을 했을 때는 이거를 여기서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하면 모델링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안 무겁게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네, 네. 그리고 과부하를 걸었을 때는 야,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다고? 이 모양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고가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극한으로 되게 되면 그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막에 있어요. 그때 물이 있으면 엄청 행복하고 그 기억을 평생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극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한을 두거나 과부하를 둬가지고 답답함을 만들어가지고 이때 해결 방법이나 노하우를 자기가 터득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방법은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뇌지컬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결국에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모델링을 되게 어렵게 한번 만들어보고 네, 맞아요. 쉽게 만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응용법들을 이용하면서 이게 쉬운 방법이 따로 이게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간다는 얘기인 거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모범생과 반항. 모범생과 반항아, 이건 진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모범생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있어요. 일단 강의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거나 뭔가를 학습한다고 그런 상황에서 보셔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모범생 같은 경우에는 강사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습득 시간은 엄청 빠르거든요. 네. 특히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엄청 빨라요. 따라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습득 시간으로 보면 그 장기도 짧은 편이긴 한데 단기에 비해서 올라갔죠. 그렇네요. 네. 효율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바로 공부하고 사용하고 그런 효율 측면에서는 되게 높거든요. 네.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는 게 없어요. 활용을 못하니까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 부분도 반항아에 비하면 절반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반항아는 뭐냐면 습득 시간이 엄청 길어요. 높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하면 사각형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펜으로도 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하면서 그렇죠. 반항을 하는 거죠. 네. 난 이 방법으로 할까?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습득 시간이 길어요. 네. 제가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득 시간이 뭐 단어 하나만 들어도 이건 이렇게, 그리고 해본 게 많아요. 잡다한 거를 해본 게 많으니까 바로 스펀지처럼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도 단기로 봤을 때는 엄청 떨어지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왜 다른 걸 공부하고 있지? 이럴 수 있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경험이 많고 응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 높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노하우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응용편은 이제 말 안 해도 되는 거죠. 처음 그렇죠. 단기로 봤을 때도 본인이 이것저것 해보니까 응용이 애초에 처음부터 잘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훨씬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 거죠. 이걸 왜 뇌지컬에서 말을 하냐면 네. 꼭 모범생처럼 할 필요가 없고 반항아처럼 한번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급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모범생처럼 할 수 있지만 반항아처럼 한번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까 앞에 제한과 내 과부하에서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습득력이 올라가고 내가 보는 거를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모델링이 되겠다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딱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면은 네. 모범생 같은 경우에는 배운 대로만 일단 하고 사용을 해보는 역할까지만 해보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려준 대로도 보지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행해보고 그 여러 가지 실행 방법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방법들로서 이 길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응용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땐 저도 약간 모범생보단 바나나 쪽이에요. 예. 왜냐면 저는 네네.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타입이긴 했는데 네. 수업 들을 때는 수업 빨리 배워놓고 네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오히려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다른 방법들을 다 여러 가지를 같이 네네네.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끌고 가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왜냐면은 이제 모범생으로서는 알려주는 그 사람이 네. 최소한의 루트를 알려주려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놨을 거란 아,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응용력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응용력이 엄청 높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나중에 이제 가르칠 때는 이제 요 반항아의 시선에서 습득력을 빨리 일단적으로 1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모범생적인 이제 수업을 하긴 해야 되죠. 아, 그건 네. 맞죠. 네, 그건. 그게 강의하는 입장에서 거꾸로가 돼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 중에 모범생이 아닌 반항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조금씩 이제 힌트를 주면서, 네. 이거는 이 방법 말고 딴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러면 이제, 그럼 다른 방법도 있지. 이러면서 알려주면 되는, 이런 방법이 또 돼서, 반항아로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강의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역할 분담으로서 했을 때도, 뭐, 더 높은 직책이 이제 낮은 직책을 알려줄 때도 똑같은 거죠. 일단은 요렇게 작업을 해. 라고 해서 이제 그대로 작업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대로만 작업하면은 사실은 요거까지밖에 안 배우는 거니까 이제 반항적인 생각을 좀 해야지 사실은 또 실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선배님 그러면 이거 말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면 있지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이제 티키타카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용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작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항아가 됩시다, 여러분. 그래 실력 빨리 올라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유치원 입학은 뭐냐면 네. 직관적 사고라고 되어 있죠. 유아기 때 애들은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모델링 하기 전에 사고하는 방식인데 오른쪽에 있는 26-1세랑 26-2세를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사고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먼저 물어봐요. 그렇죠. 그냥 이거를 도쿄 타워라고 보지 간단한 집합체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도 당연히 누비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방법을 물어봐요. 뭐 그럼 어떻게 해서 루비를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크냐면요. 왼쪽에 보면 7세 아동은 이렇게 말해요. 저 긴 막대기는 뭐야?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을 해요. 그럼 이제 기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되는 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확 나오거나 막히거나 그래요. 지금 보시면 긴 막대기라 했잖아요. 긴 막대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긴 막대기만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원 그리고 푸시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선 그려가지고 루비를 써서 기둥을 만들어 주거나 그렇죠. 그럼 벌써 기둥은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다른 덩어리를 보고 이건 이렇게 생겼네?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되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아무리 복잡한 거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거나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순해져야 돼요. 진짜 유치원을 입학을 해야 돼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이는 거 그대로 그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거죠. 이게 이거 하나를 다 한 번에 하려면 되게 멀어 보이는데 맞아요. 다 부분은 뜯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게 이제 단순할수록 더 실수 안 하고 작업이 되는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보면 볼수록 기능들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고 그렇죠.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문장 형식으로 모델링을 해요. 그 문장 형식은 뭐냐면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기둥으로 예를 들면 나 이 동그란 거를 길게 만들고 싶어 하면 동그란 거면 원이잖아요. 그렇죠. 길게 만드는 거는 푸시가 될 수도 있고 그 뭐 스케일로 늘리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상을 하게끔 바로바로 기능들이 떠오르게끔 이렇게 매번 모델링 할 때 생각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기초적인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네, 네, 맞아요.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정도에서 어떻게 또 변형을 해야지 저게 될까에 대한 걸 그 다음 스텝으로 배우시는 게 맞아요, 훨씬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비 공부할 때도 저는 조인트 푸시 풀은 무슨 기능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푸시네? 이렇게만 하고 끝내요. 아주 단순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카테고리를 일단 크게 분류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조인트 푸시풀과 라인 푸시풀과 나중에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맞아요. 재조정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거 점검해주네? 이거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어차피 한번 공부하면 몸에는 이미 체내화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꺼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킬이죠. 하나만 만들어놔요. 그 출발 지점을 만들어 놓고 머리를 절대 안 쓰는 편인 게 거기를 먼저 가요. 뭐가 됐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방 찾는 것처럼.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서 직관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스타일의 모델링도 머리를 많이 안 쓰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수도 줄고 정확도도 늘고 하기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는 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씩은 그쵸.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최대한 간단하게 되게 유치원적인 시선에서 되게 직관적인 시선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죠. 최대한 뇌를 쓰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머리 쓴 머리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 피지컬, 내지컬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머리도 이렇게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까 맨 처음에 피지컬 있죠. 네. 피지컬처럼 반복 학습을 계속 해야 돼요. 어, 이제 피지컬이랑 내지컬을 같이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써놨거든요. 피내지컬이라고. 써니네요, 여기. 피네지컬. 네. 네. 그렇게 계속 반복 학습을 한두 번 막 사이클 돌려가지고 하면 진짜 한 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거나 뭔가를 행동을 할 때는 생각을 깊게 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일주일이면 모든 게 가능해요. 빡세게 하면 가능하죠. 빡세게도 아마 안 해도 되나요? 네, 거기만 집중한다면 아. 러프하게 네. 시간을 가지면 아마 지금 스케치업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스케치업 일주일, 랜스케이프 일주일, 뭐 캐드 일주일, 캐드는 좀 걸리겠네요. 헤드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금방 실력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절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배움의 끝은 없어요. 어떤 거든.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필요로 한 만큼만 먼저 배우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도 요 정도 배우면 이 상태에서는 멈추고 다른 걸 먼저 같이 공부해서 뭐 캐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스케치업 공부하고 랜드스케이프나 D5 렌더 같이 렌더링 먼저 공부한 다음에 요게 이제 정착이 좀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게 훨씬 낫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배우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딱 이게 좋은 게 피지컬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내지컬적으로 단순한 생각이라던가 어떤 그 과부하적인 작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손에 익기 시작하면은 피내지컬이 되면서 하나의 이제 그 생각적인 부분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의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죠.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결국에.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시면 더 레벨이 높은 수준이 닿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피내지컬은 좀 웃겨. 내 피지컬보단 나은 것 같은데. 피내지컬? 내 피지컬? 저도 네. 만들면서 무겁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해놓은 게 좀 많은데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아닙니다. 이거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모든 프로그램은 단축키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다른 단축키를 써야겠지만 네.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동선을 최소화해야 되고 시간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0.1초 아니면 1초 차이라고 한들 이게 쌓이면 엄청난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자판 기준으로 왼손은 P, G, B 라인 안으로 모든 단축키를 조합을 하길 바라고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10키는 무조건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10키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수거든요.
펜키요? 네. 어떤 그 부분이죠? 오른쪽에 숫자판 있잖아요. 아, 네. 여기. 예. 이거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음, 엔터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거 아니면 그렇게 오른손으로 하고 다 처리를 해요. 이렇게 해서 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손이 움직이는 동안 왼손이 움직이고 왼손이 움직이는 동안 오른손이 움직이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손이 작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만 해도 세 가지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복 조합이라고 컨트롤 A, 네. 알트 A, 컨트롤 시프트 A. 가능하면 그 안에서 네. 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그러면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푸시도 P를 안 씁니다. 저는 단축키를 써가지고 컨트롤 Q를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설정했을 때는 아까 피니시컬이 되기까지 많은 연습을 했었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시면 엄청 빨라질 겁니다. 근데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죠. 회사를 들어가면 네. 회사 단축키를 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였는데,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회사를 굉장히 오래 다녔고, 네. 많은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적인 작업을 했을 때 혼자 프리랜서로 일했을 때 이렇게 네. 작업하는 게 훨씬 좋다고 엄청 판단을 하고 효율적이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기본 명령어는 그대로 돌아라고 말해요. 아, 제가 그걸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드든 스케치업이든 기본 명령어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기능들에 한해서는 최대한 가깝게 작업을 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고 캐드에서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딜리트 키 누르지 말아라. 왜냐면은 이 스페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 이레이즈라는 기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왼손에서 다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왼손을 딜리트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 시간이 엄청 많이 낭비가 네. 되죠. 그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손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작업하다 보면 이 손목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거는 이제 저는 어릴 때 뭐 손목 다쳐봤자 얼마나 다치겠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제가 캐드한 지 지금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손목에 대한 무리가 엄청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잡고 있는 루트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냥 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 그냥 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예 손목을 그냥 최대한 받쳐놓고 작업을 해요. 네, 실제로 나중에 손목이 안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기가 언제 오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밴드 같은 거 일할 때 끼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제 그 손목 마사지 같은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용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휠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이 손목이 되게 아파졌어요. 손가락 마디요? 마디가 되게 마디가요? 아파져요. 네. 정말 많이 썼거든요. 스케치업에서 보면은 기능이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W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도 네. 컨시 W.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LL 때 맨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기가 아파요. 연결되는 이 손목까지 팔꿈치까지도 아플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한 자세로만 계속 하니까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무조건 갈 거예요. 아마. 아이고 여기서 이제 끝을 내는 네, 상황이 그래서- 될 것 같아요.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사실 이거 스케치업을 이제 초보자분들도 들으셔야겠지만은 지금처럼 실력이 조금씩 오르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다임님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이제 습득력이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 스타일이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부터 좋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 온 상태의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둘 다 틀리다 맞다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계속 작업하시는 게 나중에는 그런 현재 상태를 최대치로 이제 쓰면은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다임님이 지금 나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고민하시는 거 보면은 많이 고민하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력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영상은 이제 마무리 할 건데 그 마지막에 혹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실까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네,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네, 조금 더 수월하고 원하는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지루할 수도 있지만 네,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본인만의 그 스타일을 좀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채널에 이제 제가 인터뷰 채널 보면서 이제 댓글들도 보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가벼운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내용적인 측면을 설명을 하는 것도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다행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네, 재밌게 보실 거예요. 그래도 흥미롭게 보시기도 해요. 왜냐면은 자기도 역량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역량이 많으신 분들이 아, 안 쓴 시선이 이렇구나, 고담 시선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게 하네. 나도 그렇게 한번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실 거고 처음으로 배우신 분들은 배울 때 도대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채널에는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실 때 보면 제가 채널이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1대1 상담방을 일부러 무료로 여는 편인데 300명이 되게 빨리 쳐요. 그래서 1대1로 되게 답변을 다 공짜로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서 질문이 보통 반 정도는 이제 기초 질문이에요. 기초 질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반복해서 연습 작업을 해서 피지컬을 좀 늘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피지컬이 늘어났으면 말씀하신 대로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로 이제 모델링을 좀 해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좀 일맥상통한 얘기들을 쭉 들으셔가지고 요거 가지고 조금 생각을 같이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영상 할까요? 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